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수익 아트라운 TV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아트라운 TV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말이라고 하면 삼국지의 적토마가 떠오르는데요. 무적의 말이었죠. 이 무적의 말처럼 올해도 열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이 됐기 때문에 테슬라 전망 그리고 미국 증시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일단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연말 산타랠리를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와버렸어요. 자,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S&P 500은 무려 16.4%나 2025년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20%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역시나 아직까지는 AI 중심의 주도주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증시를 리뷰를 해보자라고 하면 작년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었죠. 취임하자마자 역시나 예상이 되었던 관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뭐 중국에는 100% 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었죠. 그러면서 증시가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해버렸었어요. 4월 초순까지 거의 뭐 20%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4월 초순부터 트럼프가 그 관세를 철회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V자 반등이 나왔고 증시는 끊임없이 연말까지 상승을 해왔습니다. S&P 500이 무려 16.4%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작년 증시가 마감이 되었고요. AI 관련주 위주로 증시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의 상승률이 더 좋았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작년 증시 흐름을 종목별로 살펴보면요. 역시나 주도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2024년에는 엔비디아가 주도주였죠. 2023년과 2024년에 엔비디아는 무려 10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하지만 2025년 상승률은 38.88%에 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 한 해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지만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났습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GPU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GPU가 연산과 사고를 실행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데이터들을 기억해줄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HBM과 같은 메모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 한 해 2025년 주도주는 역시나 메모리 기업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이 HBM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무려 239%나 상승률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에서도 이렇게 차별화가 일어났습니다. 초반에는 GPU의 공급이 딸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GPU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자 HBM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과 수요가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주도주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옮겨갔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흐름은 바로 팔란티어와 구글의 상승이었습니다. 물론 구글 역시 AI 데이터 센터 산업을 하고 있지만 챗GPT 즉 오픈 AI 같이 LLM 실제 AI 소프트웨어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죠. 바로 제미나이가 되겠는데 이 제미나이가 오픈 AI의 챗GPT를 앞선다라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작년에 65%나 급등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순수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 기업이죠. 팔란티어가 135%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AI 하드웨어에서 왠지 AI 솔루션, AI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는 작년 안에 11%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역사적 신고가를 장중 달성을 하기도 했어요. 작년에 498불대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작년 안에 상승률로만 보면 11%대에 그쳤어요. 다른 주식들의 다른 AI 기업들의 상승률에 비하면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에 상대적으로 주가 약세를 보여주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보다도 못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AI 기업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이 가장 인정하는 회사가 테슬라예요. 젠슨왕은 AI의 끝판왕은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했고 피지컬 AI
이 기술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실행력과 생산 캐파에 있어서 테슬라를 따라올 기업은 없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아무래도 피지컬 AI 기술이 꽃을 피울 것 같은데, 올해부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테슬라에게는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차트를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의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하나의 캔들이 1년을 뜻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테슬라가 2010년부터 상장이 돼서 지금 15년 넘게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빨간색은 음봉이고요, 초록색이 양봉이에요. 테슬라 주가의 역사를 봤을 때 음봉이 기록된 건 단 2년밖에 없습니다. 2016년과 2022년이 되겠는데요. 2016년은 생산 지옥으로 일컬어지는, 즉 테슬라가 전기차 램프업에 애를 먹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러한 음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도를 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무너졌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두 해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양봉의 상승을 보여주었던 테슬라였는데요. 이렇게 음봉이 있으면은 최소한 5년 정도 양봉을 뽑아내어줬던 테슬라예요. 자, 그러니까 매 5년이나 매 6년마다 음봉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에 굉장히 강력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현재 3년 연속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 2년 정도, 최소한 2년 정도 양봉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년 양봉과 6년 양봉을 살펴보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이렇게 작은 양봉이었는데 4년째부터 이렇게 폭발하는 양봉을 만들어내죠. 현재 3년 정도 작은 양봉이 이어졌기 때문에 4년째인 2026년에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거대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전망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2026년에도 변동성은 심할 거예요. 2025년에 테슬라의 저가는 214불이었고 고가는 498불이었습니다. 무려 거의 300불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올해 주가 450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300불 정도 떨어지고 300불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트론 TV와 같이 객관적인 분석을 해주고 단기, 중장기 전망을 같이 해주는 좋은 채널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하고요. 올가의 가장 유명한 테크 애널리스트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올해 2026년을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에 있어서 역사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무려 목표가를 800불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4년차의 장대 연봉이 다시 한번 뽑아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800불이라는 주가도 달성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제시한 2026년의 마일스톤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러한 장대 양봉과 이에 따라 800불까지 상승하는 흐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굵직굵직한, 그리고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역시나 올해 4월 달부터 양산이 될 사이버캡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2025년을 마감하면서 2025년 리뷰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FSD 버전 14를 와이드 스프레드, 즉 배포를 했고요. 자, 옵티머스도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 다이너도 LA에 오픈을 했었죠. 역시나 모델 Y는 글로벌 베스트셀링카에 등극을 했고, 자, 로보택시도 출시를 했습니다.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지역이죠. 주주총회를 했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이버캡이 되겠죠. 자, 좀 전에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표현이 있었어요. Started Cybercap Production. 사이버캡이 이미 생산 스타트를 해줬다라고 테슬라는 지금 알람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버캡의 생산 라인은 이미 기가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도어는 이렇게 하늘로 열리면서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고요. 이 모델이 실제로 수천 대 수만 대씩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게 되면 웨이모보다도 훨씬 더 회자가 되겠죠. 웨이모 역시 라이다 센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차종과 굉장히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눈에 더 잘 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모델 Y 로보택시와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 Y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자율주행차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지만 이 사이버캡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함께 도어가 위로 열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며, 현재 웨이모나 자율주행 택시가 아닌 우버보다도 비용이 쌀 것이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사이버 트럭이 벌써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just testing the production system이라는 표현을 알려주고 있어요. 테스트 중이라는 거죠. 자, 생산 라인은 갖춰졌지만 현재 아직까지는 생산 시스템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버캡부터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채택이 되면서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산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이 좀 긴 것 같아요. 어쨌든 본격적인 생산은 4월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4월부터 제대로 테슬라의 진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사이버캡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옵티머스도 있겠는데요. 자, 어제 옵티머스가 인간처럼 이렇게 SNS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자기가 몇 주 동안 테슬라 사무실을 걸어 다녔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본인에게 이 옵티머스 로봇 자신에게 사원증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지금 당장이라도 사무직이 됐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무실 보조 직원이 됐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빨리 배지를 받고 실전에 투입이 되고 싶은 옵티머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며칠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내심 올해 500불 이상에서 주가가 마감하길 기대를 했었는데 2025년에 그러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신고가를 연내 갱신을 했고 내년을 기대금하게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은 어마무시해요. 1년에 200불에서 300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2026년 연초가 됐으니까 작년 연초가 좀 떠오르죠. 2025년에 물론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테슬라의 하락도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점선은 테슬라의 EPS고 검정색 선 실선은 테슬라의 주가예요. 자, 주가와 EPS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주가가 이 갭을 좁히려고 이렇게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한번 하락하면 무섭게 떨어져요. 현재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보여줄 어마무시한 혁신을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춤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제 데이빗 모스라는 분께서 세계 최초로 미국 동서 해안을 테슬라 FSD를 사용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멋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모델 3를 타고 성공을 한 것 같은데요. 자, 경로를 살펴보면 LA 테슬라 다이너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를 거쳐서 텍사스를 거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 비치까지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서쪽부터 시작해서 동쪽 끝까지 간 거예요. 2732마일을 달렸다라고 하는데 자, 한 번도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FSD 버전 14.2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들렸던 이유는 역시나 충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슈퍼차저를 포함해서 모든 주차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시스템 해제도 없었다라고 해요. 자, 이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충분히 쿨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겠죠. 자, 이런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 옵티머스와 테슬라 AI 팀을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칭찬을 받고 있는 이 옵티머스와 테슬라 AI 팀은 계속해서 올해도 AI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 올해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변동성만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수익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금주 금요일에는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죠. 이번 1월달 주요 매크로 지표 발표 일정을 적어 놓았고요. 아무래도 1월 2일에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되면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일이 픽스가 될 건데 날짜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예상은 1월 22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2일 아니면 28일 정도가 될 것 같긴 해요. 어제 방송에서처럼 테슬라는 이번 4분기 인도량부터 테슬라 자체적으로 공식 컨센서스를 발표를 시작을 했고요. 42만 2,850대로 발표를 했었죠. 어쨌든 금주 금요일에 이 숫자보다도 높은 숫자가 나오면 좀 더 주가는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이 숫자를 하회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부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4분기 인도량 발표는 아마 1월 2일 저녁 10시 반 사이에서 11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인도량이 많이 나오던 적게 나오던 이는 단기적인 주가에만 영향을 줄 뿐 대세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매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주가는 작년 한 해 11%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죠.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 상승률이 아무래도 낮았기 때문에 글로벌 시가총액 10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어요. 자, 한때는 거의 한 7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10위까지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1.5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보다 한 3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5조 달러인데요. 테슬라의 목표 시가총액은 8.5조 달러로서 엔비디아의 2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주가 목표가 2,500불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이 일론 머스크 CEO 보상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8.5조 원을 달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군께 일하게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등극을 하겠죠. 그 대역사의 시작이 올해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과 2027년에 양봉이 나올 가능성, 즉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크게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사이버캣과 옵티머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도 힘차게 아트라운 TV와 같이 적토마처럼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트라운 TV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그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을 이어오고 있어요. 핸드폰 영상마다 이렇게 가입 버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정의 후원이 매일 아침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란티 멤버십은 후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멤버십 회원들에게 충분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을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6번의 매매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2026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